반갑습니다. 제가요, 결혼 예물로 받은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예, 한 번은 제가 이제 외출을 했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금 패물 같은 걸 다 가져갔어요. 근데 다행히 다이아 반지를 제가 끼고 외출을 했어요. 그래서 잃어버리진 않았는데 그 뒤에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 엄마한테 맡겨놨어요. 그때가 여름이었죠. 근데 어머니는 그 반지를 받아서 가장 깊숙한 곳이라고 어머니 겨울 외투 포켓에 안포켓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 포켓에 제 반지가 있는 줄 모르시고 동생 결혼 혼수품 사시러 그 안포켓에 돈을 거득 넣으셔서 아주 큰 시장을 가셔서 예, 이 돈 빼내면서 다이아 반지가 흘러나와 버린 거죠. 예. 아, 근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그때는 잃어버린 줄 몰랐죠. 한참 지난 후에, 아, 그게 그렇게 없어졌구나,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복 많은 사람, 내 반지 가져가서 잘 써.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을 정리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이 소중한 물건을 함부로 다루면 내 곁을 떠난다. 그게 바로 항원 이온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정말 우리 배우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배우자를 소중하게 다루지 못해서 결국 항원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뉴스도 그런 걸 보셨죠? 네. 이 항원기에는 가장 배우자가 필요할 때예요. 그죠? 항원 이혼을 그 살만치 사신 분들이 왜 항원 이혼을 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감정적으로 아유 나는 이 사람하고 못 살아. 그래서 헤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방귀가 잦으면 똥 산다는 말 있죠? 예. 나 애 결혼시키고 이혼할 거야 라고 노래 불렀던 아내들이 결국 베르든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항원 이혼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이제 내 인생 찾겠다는 자기 찾기를 시도하는 그 아내에 반해서 이 남편들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양성평등 시대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은 굉장히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아직도 여름 옷이 난방을 입고 있으면 굉장히 춥겠죠? 예. 계절이 달라지면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데 시대가 달라지면 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 의식이 바뀌지 않아서 계속 수직구조로 나는 당신을 지배하겠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항원 이혼으로 이어지죠. 이렇게 노후한 집들 보면요. 한 10년, 20년 지나면 수도관이 터지고 그러죠? 예. 그것처럼 부부 관계도 어떤 문제가 약간씩 발견되는 걸 그냥 방치를 하다 보면 어느 날 굉장히 두 사람의 관계가 얼음처럼 차가워질 때 터져버려요. 그게 항원 이혼인 겁니다. 즉 관계의 터짐이라고 저는 항원 이혼을 관계의 터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먼저 이제 이런 결혼 관계도 한 중년쯤에는 관계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합니다. 한 번쯤 우리가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상대가 원하는 건 무엇이며 서로 이런 것들을 교환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해야 되겠죠. 구체적인 사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참 제가 시대가 바뀌는데요.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남편들이 있죠. 이제 공무원인데 정년퇴직을 한 남편인데 나 그동안 이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마치고 뭐 어떤 회식이냐 뭐냐 다 하고 집에 돌아오면 거의 11시 정도 너무나 바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도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그러면서 집에서 편안하게 1년만 좀 쉬고 좀 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왕대접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아내분은 내가 그동안 당신의 그런 태도에 무지무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잘 됐다. 이렇게 이제 영 다른 요구를 이제 하는 거죠. 자, 남편분은 뭣도 모르고 재떨이 가져와, 물 가져와, 사과 깎아와, 그러는 거예요. 그 아내가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밥 네 손으로 차려 먹어. 이제 이렇게 이제 저항을 하면서 이제
그 남편 하는 말은, 이때까지 이제 애들한테 했잖아. 애들한테 해줄 일이 없잖아. 다 컸으니까. 그거 나한테 해. 그러면 아내 입장은, 왜 나는 평생 당신 아이만 챙겨야 되는데, 그럼 나는 누가 나를 챙겨주는데, 당신은 안 챙겨주니까 나 스스로 좀 챙겨야 되겠다. 못해.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부분은 그 젊을 때도, 가끔 술을 먹고 주사가 심하다든지, 가끔 뭐 치기를 파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부부 사이가 친밀히 별로 형성이 안 돼 있는 그런 경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고답지고 권위지고 이래서 자기들도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그런 경우였어요. 자,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계속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이제 이 가정이 안식터가 아니라 전쟁터로 아이가 늙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도 아이고 막 이혼하세요, 막 나도 이제 전쟁터에 들어가기 싫어요. 예, 진짜 그렇게 해서 정말 이혼 위기까지 갔던 그런 부부예요. 근데 이 자녀를 자기 편을 만들어 놓으면 이 자녀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남편들 상담할 때는 제가 기뜸을 해줍니다. 예, 아내한테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아이를 자기 편 만드세요. 그럼 아내가 절대 이혼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짝 솥을 주죠. 예.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항원 이혼이 어느 하루아침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히 그런 따뜻한 교감이 없고 아껴주는 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서늘해요. 이 관계가.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먼저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남과 같은 형식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 저는 노인 세대들에게 배우자가 없으시면 배우자를 만들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굉장히 사람을 활력을 주잖아요. 그죠? 예. 근데 분명히 이 배우자가 있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활력을 못 느끼고 살아간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서로 따뜻하게 해서 자녀도 내 편, 내 남편도 내 편, 또는 내 아내도 내 편,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이렇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은 틀린 말도 듣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말은 맞는 말도 듣기 싫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게 그 사람과의 관계 맺는 기술인데, 우리가 타인한테는 참 잘합니다. 타인한테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하는데, 배우자들한테 그렇게 못하죠? 그 말하면 진짜 큰일 나는 것처럼 엄청 아껴요. 그죠? 저는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남편들이, 제가요, 직장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럼 마치고요. 또 2차 안 가면 또 안 되고 하니까 또 가고요. 막 이렇게 넋두리를 패요. 그럼 제가 이런 말 하죠. 선생님, 선생님이 배가 고플 때, 아내는 밥을 이만큼 갖고 있으면서 밥을 안 나눠주면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냉정하고 나쁜 아내라고 여기지지 않을까요? 예. 아내는 정에 배가 고프다. 정에 배가 고프다. 있으면서 못 주는 건 굉장히 인색한 행동이다. 자, 그러면, 그럼 직장 되면 바쁜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은 덜 중요한 거 붙잡느라고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잠시 우리가 직장 생활 일시적으로 바쁠 때는 있지만, 그 20, 30년 계속 그 새벽같이 귀가하기는 힘들거든요. 바깥에서 노는 게 더 좋아서 그렇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저기 어떤 분은 열이 받는가 봐요. 보통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남편살이. 아이고, 시집살이 같은 남편살이 무섭습니다. 예. 자, 남편의 은퇴로 집에서 2명의 안 사람이 생기죠. 예. 누가 대장이 돼야 되겠죠. 제 남편 자기가 우리 임무교대 내가 대장할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잔소리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지긋지긋하죠. 냉장고 뒤지고 이게는 유통기한이 얼마 지나고 요거는 여기 넣어야 더 온도가 맞고 이거는 왜 내 녹실에 여기 들어왔노. 아이고, 그렇게 애를 미깁니다. 이제 하루 열심히 집을 확 뒤집어 대청소로 자기 딸은 자기 만족이야. 난 청소 잘하는 남자고 설거지 잘하는 남자고 천만에 아내는 제발 좀 집에서 좀 사라져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거나 또 어떤 날은 종일 리모컨을 붙잡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공포의 거실남. 아내가 거실에 딱 나오면 여차 떼다 싶어서 어이 사과 깎아오 이렇게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공포의 거실남을 만나기 싫어서 방에 있거나 아니면 집 밖으로 완전히 나가거나 이제 아내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죠. 그리고 이 이웃들과 어떤 그런 관계를 형성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남편들, 예, 남편들은 아내들만 쫄쫄 따라다니죠. 딱 붙어서 안 떨어진다 그래서 젖은 낙엽이라 그러잖아요. 참 불쌍해요, 사실은. 제가 정말로 이 상담을 하다 보면서 남편들이 참 귀엽기도 하고 참 불쌍하기도 해요. 왜? 몰랐어. 우리의 남편들은 우리의 아버지, 아주 모습, 그 옛날에 그런 가부장적이고 고답적인 아버지 모습만 보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와서 지금 안 통하는 시대에 쓰려니까 너무 방식을 몰라서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요. 술은 이제 아내분들이 남편을 살살 꼬셔가지고 상담을 받는 경향이 있죠. 근데 상담 만족도는 남자가 더 높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자, 남자 뇌가 달라서 남자는 동시에 두 개가 안 돼요. 여기 아니면 딱 요거거든요. 거기다가 엄청난 추진력을 내거든요. 훨씬 변화가 빨라요. 그래서 손잡고 서로 이제 사과하고 이럴 때 남자들이 눈물을 쭉 흘리는 거 보면 얼마나 단순하고 귀여운지. 아니,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누가 확 좀 틔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상담 만족도를 나중에 체크를 하면 남편들은 어떤 남편은 200% 적는 경우도 있어요. 상담 3회차에 변화가 확실하게 와요. 만약에 프로그램 끝까지 한다면 정말로 97% 정도 성공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집에서 새끼 밥 챙겨 먹는 남편을 삼식이라죠. 근데 간식도 챙겨 먹으면 뭐랄까요? 갓나시기. 근데 이러면 남편은 종일 간식을 챙겨 먹어요. 종갓나시기. 자, 이런 블랙 유머는요, 참 가슴 아파요. 저도 이 강의를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자, 연구를 하다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남자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주 얌전한 남자예요. 얌전한 남자인데, 가서 직장, 집, 뭐 이것밖에 몰랐던 남편이에요. 나이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남편 같아요. 근데 아내는 미칠 지경이에요. 자, 아내는 열심히 바깥에 할 일이 많아요. 자, 아침에 후다닥 청소하고 뭐 해놓고요. 자, 핸드폰 욕실에 들고 들어가가지고요. 음악 틀어놓고요. 노래 부르면서 샤워를 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죠? 남편은 너무 외롭고 갈 데도 없는데 아내는 너무 상반된 행동을 하니까, 그렇다고 어디 아내를 붙잡아둘 수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먹이 마치고 나오면 화장대에 앉아가지고 여러 수지까지 발라서 바르면서 탁 이렇게 하니까 저 누구를 만나려고 저렇게 하는지 예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전화가 또 와요. 그래 어디서 몇 시에 갈게 좀 늦겠다 어쨌든 그렇게 수다 떨어가면서 한줄 소리 전화기로 수다 떨고 한줄 소리 바르고 저 그러는 거죠. 외롭죠. 자, 그럼 저녁쯤 돼서 이제 남편은 오늘은 와서 저녁밥이나 챙겨줄란가 생각하는데 딱 아내가 용게 식사 시간 딱 지나고 난 뒤에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 자기 챙겨 먹으라는 뜻이죠, 이제 한마디로. 또 와서는 어쩐지 아세요? 또 전화를 해요. 나 잘 도착했고 말이야. 오늘 낮에 있었던 얘기 리바이브를 하는 거야. 아니, 걔는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게 끝나는데 1시간 걸려요. 그럼 남편은 이 아내가 낮에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단지 아는 거죠. 너무 부럽겠죠. 거기다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나죠? 그 남편은 막 뉴스 본다고 그랬으면 아내는 이제 또 까뚝질을 해요. 키키키키 쿡쿡쿡 하면서. 너무 이 사회 소통 관계가 아내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는 그게 상대적인 빈곤감이랄까? 그게 너무 자기를 외롭게 만드니까 이제 슬슬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에 뭐가 다 뒤지고 막 이렇게 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례는 자 이제 남편이 여러 이제 뉴스들도 보고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좀 잘해야 되겠다. 내가 좀 가정에서 아버지답게 남편답게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긴장하고 자 있는데 아들하고 아내하고 그 진로 문제 때문에 이제 주거니 밖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큰 맘 먹고
아, 그건 말이야. 라고 이제 딱 시작하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가 뭘 알아요? 예전에 그런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빠가 뭘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아내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안 하던 짓을 하네.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예, 참 불쌍한 거죠. 자, 이럴 때 남편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제 집에서 좀 쉬고 대접받고 싶은데 괴물 취급받으니까 피해의식이 너무 큰 거예요. 아내 입장을 보면 남편이 직장 다닐 때는 종일 자고 싶을 때 자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수다 떨고 수다 떨고 종일 그 시간을 자유롭게 자기 관리를 했잖아요. 근데 남편이 나가라 마라 이제는 그거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눈치가 보이고 또 때로는 이제 간섭도 하고 이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결국 이 두 부분은 스트레스가 이제 높아지면서 충돌을 하게 되는. 그래서 뭐 물론 잘 해결되긴 했습니다만은 예, 이런 것들도 그냥 방치를 하다 보면 항원형으로 달릴 수 있죠. 남편은 소일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아내로부터 모든 에너지를 다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도 자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친구를 만들고 복지관 같은 데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또 뭐 이런 도서관 같은 경우, 도서관을 가면 참 나이 드신 분들이 공부하는 모습도 참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습득하려고 해야 돼요. 항상 시대는 바뀌잖아요. 방식도 바뀌거든요. 새로운 걸 습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활동력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아내한테서 100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내한테서 한 30 받고, 그 다음 자녀한테서 한 30 받고, 그 다음 무슨 취미생활에서 한 30 받고,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세상살에서 떼내보내고 또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이죠. 근데 아내들은 어차피 살 것 같으면은요, 이길 필요가 있나요? 이기려고 한다면 두 사람이 더 불행할 수 있어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남자도 여자만큼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예, 사랑받고 싶어 한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살살 간지러주면, 말로써, 여자들은 이런, 예, 감정이 풍부하니까 그걸 잘하잖아요. 그리고 남자의 은퇴는, 열심히 달리다가 딱 절벽 앞에 선, 그런 절박한 심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사실 나를 심리적으로 구속하고 나를 때로는 종처럼 취급하고 나를 막 이런 것도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남편이 잘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였다면 남편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았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표시를 해야 돼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살았어. 그런데 이런 거는 이렇게 옛날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가 행복해져야 당신도 행복해지잖아. 내가 당신 때문에 속이 상하고 이러면 내가 당신이 내 얼굴을 볼 때 행복할 수가 없잖아. 내를 먼저 행복하게 해주면 당신이 행복하게 돼 있어. 예,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떤 아내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남편이 그래 내 이제 잘할게. 이러니까 좋다. 나도 니하고 잘하고 싶다. 단 조건이 있다. 얼굴을 바꾸고 목소리를 바꾸면 니하고 살게. 난 이 숨소리도 듣기 싫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아내가 실제 있었어요. 예, 이게 이 한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한을 못 읽어주면서 잘 살아보자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진정한 사과를 해라. 사람이 진정한 사과를 할 때는 감정의 동료가 있기 마련이에요. 눈물을 흘리기 마련이에요. 진정한 사과를 하고 그 사과에 합당한 행동을 해라.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남편이 머슴이 되세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럼 착한 아내가 끝까지 남편을 머슴으로 부리지 않거든요. 어느 때 되면 아이고 우리 남편이 참 불쌍하다. 지가 뭐 알았으면 그랬겠나. 지도 몰래서 안 그랬겠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노년에 행복한 남편은 머슴되는 남편이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착하기 때문에 결코 남편을 머슴으로 부리먹을 사람은 5%도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지나친 인내를 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관계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중년이 되면 내가 좀 이따 가정으로 돌아갈 때 내가 앉을 자리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나누고 아내와 같이 예, 뭔가 산책을 한다든지 예, 뭔가 그 마음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시작을 해야 돼요.
예, 중년 때 그런 리모델링 공사를 안 하면 그냥 수도가 터지듯이 관계가 터지게 돼 있어요. 예. 제가 아는 선배 되시는 분이 이제 대기업 부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나 요즘 요리학원 다녀. 그래요. 왜요? 아니, 우리 아내 밥을 내가 20-30년 받아 먹었는데, 나도 이제 할 일 없는데 아내 밥 좀 차려줘야지. 그럼 맛있는 음식은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그것도 좀 배워야 되겠고, 멋지죠? 네. 예, 저희 집에 이제 한번 모임이 있어가지고, 여럿이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이분이 파래를 딱 이렇게 집어 먹어보시더니, 아, 이거 뭘 넣고 만드는데 이렇게 맛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다께는 남성들이 그런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아, 자기가 요리 학원을 다녀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제. 음식 맛을 내는 법을. 예, 그렇게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내에게 밥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매일은 아닌데. 어쨌든. 예, 그리고 또 한 분은, 내가 정말 집에서 아내랑 서로 사랑을 나누고 대화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런 정말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바깥에 다 걸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은퇴해서 집에 들어가면 이 아내와 긴 시간을 함께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아무리 인터넷을 뒤지고 찾아도 그런 방법들이 없어서 고민을 했대요. 우선, 아내에게 스킨십 하려도 어색하고,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왜 이래 안 하던 짓을 해? 이러니까. 예,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부 댄스 교실을 가기로 했어요. 이제 아내한테 그냥 같이 우리 운동 삼아 같이 다니자 가볍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속내는 그게 아니죠, 이제. 아내의 잠자는 연애 세포를 깨우려고. 예, 그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몸이 가까워지면서 마음이 가까워지고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딱 그분들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항혼이혼의 대체적인 해법을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참는 것은 절대 관계 회복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일단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을 이 되는 문제들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되 변화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강점 강화법인데요. 자, 한 3살 먹은 아기가 이빨을 안 닦아요. 이 3살 먹은 말고 아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이빨을 잘 안 닦고 그러면 엄마가 닦아라. 그럼 그 다음날 더 안 닦아요. 그래가지고 못 고칩니다. 이렇게. 여보. 참, 우리 미영이는 밥을 복스럽게 먹어요. 전 나중에 부자가 될 것 같아. 저 하얀 이빨 봐. 너무 귀엽다. 자, 애가 듣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빨 또 닦기 싫어. 근데 오늘 낮에 엄마가 부자, 귀엽다. 이 얘기를 듣단 말이에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닦아요. 자, 닦았는데 엄마가 봅니다. 어머나, 쟤는 어떻게 말 한마음 다 들어. 애가 정말 영특해. 또 이래요. 그 이튿날은 이제 그 다음 또 닦기 싫거든요. 근데 오늘 3가지 추가돼요. 영특하다, 부자다, 귀엽다. 예, 닦아요. 그렇게 한 며칠 하고 나면 지가 닦고 싶어져요. 닦기 싫은 마음이 싹 없어져요. 이렇게. 우리는 나쁜 것을 가만두고 잘하는 걸 지지해주면 나쁜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들 양말 아무 데나 던지고 가잖아요. 그걸 잘 머리를 한번 써보세요. 양말 거는 가만두라고요. 다른 거, 당신은 참 생각을 정리를 잘하는 것 같아. 그 정리와 양말 정리가 통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강점 강화를 하면 요 나쁜 것들을 고칠 수가 있고, 물론 남편들도 아내의 행동을 고칠 때는 강점 강화를 하셔야 되겠죠. 이제 산책은 참 좋습니다. 예, 지금 사이 좋은 부부도 산책을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앞서가는 어떤 부부 팀을 봅니다. 우리가 볼 때 그 부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로 보이죠? 그럼 우리 뒤에서 오는 부부는 우리 부부가 어떻게 보일까요? 행복하고 건강해 보이겠죠? 맞습니다. 나도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대열에 끼었다. 라는 자부심을 느껴야 더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여러 사람 할 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산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종교를 갖는다든지 또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제가 식물이 태양을 향하듯이 사람을
따뜻한 쪽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서로 발휘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가지시기를 기대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남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사람들이 자기네는 목숨 걸고 막 휴전선 넘었는데 전철로는 구경하러 갔다 누가 밀어서 왔다고. 야, 초려야, 너 철원의 냉면집이라고 해가지고 차려 가지고 냉면 잘하면 대박 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나갈 때 사람을 조심해라. 잘 나가니까 네 옆에 사람이지 너 망하면 누구도 없다. 사업을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좋은 우리 또 사기꾼 형님들도 활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족을 알아보라는데 연결이 안 되다가 가장 어려울 때 연락이 됐어요. 첫날은 눈물이 자는데 그거 같이 하루 자고 다음날부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누나가 오면서 제가 기존에 고향냉면 하면서 했던 경험에서 하나하나 늘리기 시작해요.